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가 박국래 연구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남성분들 중에서는 군대를 곧 가실 분도 계시고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군 복무를 할 때만 해도 이제 군 복무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짧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군대를 갈 때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되면은 2년 정도를 기다려달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2년만 기다려 주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는 회사를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SK가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SK가스는 지금은 이제 LPG 유통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내수 시장에서 LPG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 업체는 많이들 아시는 이원이라는 업체가 2위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전반적인 LPG 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LPG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LPG는 원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반가스에서 프로판이나 부탄을 따로 이제 발라내서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가스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LPG를 발라내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이렇게 가스와 원유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게 LPG 전체 생산의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이제 30% 정도는 이제 석유화학 공장이나 아니면 원유 정제 과정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생한 LPG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을 거쳐서 각각의 이제 원유 정제 과정 또 인수기지 공장들을 거쳐가지고 주요 산업별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LPG를 많이 쓰는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 일반 산업체, 도시가스 업체, 아니면은 자동차 충전소, 그리고 이제 용기 충전소 등으로 이제 각각 이제 이전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LPG 수요별 산업 비중을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석유화학용이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요. 47% 정도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송용, 그리고 가정산업용, 가정상업용, 그리고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수송용 같은 경우가 많이들 아시는 이제 LPG 차량으로 들어가는 용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LPG 차량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증가율 자체가 많이 둔화되기 때문에 이 수송용 LPG 수요는 향후에도 그렇게 증가 여력이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이제 SK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판매 비중을 살펴보시면은 크게 해외 50, 국내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해외 50 같은 경우는 직수출을 하는 건 아니고 트레이딩 쪽에서 이제 그쪽에서 다루는 핸들링 되는 물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내수 50이 중요한 사업 쪽인데 대리점 18%,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체 쪽으로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석유화학과 산업이 6, 그리고 이제 대리점이 4 정도의 내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PG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타 다른 에너지 이제 수요보다는 성장 여력이 많지는 않은 게 좀 흠이긴 합니다. 회사도 이거를 옛날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고 이거에 따른 이제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들을 잘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신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꽂히기 시작되는 것은 24년 정도부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 보시고 계신 장표에 표 2개가 나와 있죠. 왼쪽에는 울산 GPS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KET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SK가스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규 사업 중에 가장 이제 단기간 내에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뭔가 표시가 날 수 있는 것들 2개를 꼽아봤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울산 GPS는 먼저 발전소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LNG 발전소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울산 GPS의 가장 특장점은 LNG와 LPG를 겸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LNG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있을 때는 LPG를 통해서
반대로 LPG 가격이 비싸 있을 때는 LNG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익성을 좀 더 많이 이게 담보할 수 있는 체력이 갖춰졌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KT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LNG 저장 창고 사업인데 그 울산 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LNG를 바로바로 공급을 해줌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취하는 식으로 수익을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PS 같은 경우는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년 3분기부터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역시나 24년 6월 정도부터 상업 운전에 돌입을 할 것 같고요. 이제 25년부터는 온기로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K가스의 세전이익이 연간 한 2천억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규 사업들이 이제 애드가 되게 되면은 25년에는 5천억대의 세전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회사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제로 21년부터 30년까지 회사가 주고 있는 세전이익 가이던스 그래프인데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거를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5천억 정도, 그리고 30년에는 거의 한 8천억 정도의 세전이익을 달성하겠다라고 회사는 말을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세전이익 사업별 분계를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LPG는 조금씩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에 LNG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앞으로 차지를 할 것이다라는 게 그래프는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투자가 집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연간으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캐펙스가 매년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 회사 측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양의 이제 많은 규모의 투자가 집행이 되게 되면은 재무적인 부담 또는 배당 여력 등 같은 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에비타 이내에서 지금 캐펙스가 집행이 될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우려 사항들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회사가 다양한 방면으로 신규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신규 사업들이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은 SK가스는 확실히 체질적으로 확실한 변화를 25년부터는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는 까만색 그래프로 지금 회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이행 내역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크게는 LPG, LNG, GPS, 수소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LPG 쪽에서의 경쟁력을 유지를 함과 동시에 LNG와 수소 쪽에서도 신규 사업에 대한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2030년 이후부터는 그래도 실적에 어느 정도 애드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25년까지는 어찌됐든 LNG가 신규 성장의 드라이브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LNG를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세전이익 5천억 달성, 이거는 사실 회사 측의 가이던스였고, 그렇다면 실제로 세전이익 5천억 달성이 가능한지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거를 살려가지고 추정을 해봤는데, 제가 추정을 한 결과로도 25년 세전이익 5천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도 지금 매출액과 세전이익률, 그 다음에 순이익률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확실히 2025년이 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매출액이 한 1.2조 원대로 퀀텀 점프를 하면서 전반적인 영업이익과 세전이익, 순이익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SK가스의 향후 신성장 동력을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렇게 신규 사업이 실제로 실적에 바뀌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러니까 모니터링 해야 되는 요인들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먼저 이제 단기 실적 변동성을 야기하는 파생상품 손익입니다. 이제 회사는 최대한 이제 그 장기적인 실적의 안정성을 지금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생 상품을 통한 해지를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분기마다 끊어서 보는 단기적인 실적에는 실적 가시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장표에는 LPG 가격과 이제 원유 가격의 추이가 나와 있는데 그 파생 상품의 손익은 이제 큰 틀에서는 원유 가격과 LPG 가격의 상대 가격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면은 원유 가격보다 LPG 가격이 더 많이 빠질 경우에는 파생 상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실적에서도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표시가 되었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근 이제 몇 달 동안의 유가와 LPG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은 LPG 가격의 하락폭이 좀 더 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3분기 파생 상품 손실로 이제 연결된 것이죠. 근데 이제 매월마다 이제 실제로 파생 상품을 계약하는 시기와 그리고 파생 상품을 계약하는 그런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원유와 LPG 가격 간의 상대적인 가격 흐름이 무조건 맞아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파생 상품 손실과 이익이 퐁당퐁당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분기마다 실적의 변동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짝 이제 우리가 LPG 판매량 자체를 좀 더 모니터링 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K가스가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기존 사업인 LPG 쪽에서의 성장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LPG 판매량은 다시 말해서 향후 이제 판매 그로스가 조금 더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게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늘어나봤자 10% 정도의 판매 물량 그로스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폭발적인 수요 그로스는 이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LPG 사업은 성장성보다는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를 함에 이제 캐시를 대줄 수 있는 창구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분법 손익입니다. 지금 지분법 손익도 그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파생 상품 손실과 비슷하게 어떨 때는 잘 나오고 어떨 때는 못 나오는 경우가 조금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세전이익과 순이익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투자자분들께 권장해드리는 전략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4년 말, 25년부터는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지금 확실히 지금 가시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 야기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성에 안 차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배당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제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변수들을 좀 더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좀 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SK가스는 지금 꾸준하게 지금 배당을 늘려오고 있는 회사고 지금은 이제 주당 5,100원 정도의 지금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SK가스의 배당이 긍정적인 이유는 보통 우리나라의 상장 회사들이 1년에 한 번 이제 배당을 지급하는 데 반해서 SK가스는 반기와 연말에 1년에 2번씩 지금 배당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주가치 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배당 수익률도 지금 코스피 전체 평균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단기 실적 변동성을 충분히 배당이 만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K가스에 대한 중장기 성장 동력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까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SK가스가 체질적으로 완벽한 변화를 나타낼 것 같은데요.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겠죠. 2년 후에 확실히 바뀌어 있을 SK가스의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당장에는
배당 매력과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지금은 SK가스의 단기적인 투자 매력도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K가스에 대한 소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